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요. 외국인, 개인, 기관, 기타 법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기타 법인은 기관에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법인은 별도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1월 전체적으로 이 기간이 10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예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3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 누적으로 해서 뭐 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1조 5천억 분이 매수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한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타 법인이 얼마를 매수했냐? 기타 법인 초록 색깔 보시면 적은 물량 아니죠? 1조 3,600억. 이 물량이 지금 증시의 매물로 나올 물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만 주구장창 뺏겼네요. 거기에 기관들 보시면은 1조 3,173억 원 매수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1월 이후로 집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 2, 3월 12월도 1, 2, 3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 빼고 뭐 4월 달까지 해서 계속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수급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외국인들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월 이후에 기준 잡으면 4조 3천억 매수입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예요. 거기에 초록색깔 기타 법인은 3조 6천억 그리고 기관들 쪽이 3조 7천억 매도에 개인들이 1조 6천억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야 결국은 기관이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관 부분에 대해서 찢어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4월까지인데 차분히 놓고 들으세요. 앞부분은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 법인 이렇게고 지금은 기관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관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관괴라는 것도 여러 개 합산이 된 거예요. 금융투자 부분, 그러니까 증권사 부분에서 편입하는 거, 보험사에서 자체 편입하는 거, 연기금 들어오는 거, 투신권, 여러분들의 운영자산을 운영해주는 투신권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이 합산되는 게 기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어떤 기관, 제대로 된 기관이 사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 연기금이 4조 2천억을 삽니다. 연기금이 4조 2천억을 사요. 기관의 총계가 1조 3천억 매수인데 투신은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럴까? 투신이 사야 간다. 무슨 소리예요? 투신이 지금 맨날 환매 나와갖고 돈이 없는데 투신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윤정도는 아이 괜찮습니다.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 근거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는 그 거짓말쟁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딱 보시면 연기금이 사재 끼고 있단 말입니다. 연기금이. 그렇다면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사재 끼는지 그 부분도 이제 또 놓고 보셔야 되죠. 그 부분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10월부터의 기준이고 1월부터 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투신이 1월 달에 3조 넘게 3조 6천억을 매도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투신이 3조 6천억 매도했다. 이야 이거 말이야 투신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하니까 시장 못 간다. 이런 분석 때문에 여러분들 여태 골탕 먹으신 거잖아요. 투신이 누굽니까? 투신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신은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투신 자금 뭐 자기들 자산 자체 자금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개인 자금입니다. 개인 자금이 지금 환매가 나가고 있는데 무슨 투신이 기관입니까? 이건 기관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머슴, 종입니다. 종. 이쪽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산을 운영해주는 종. 그럼 실질 자산은 누구 거? 여러분들 거.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다면 실제 기관은 누굽니까? 지금의 기관의 흐름은 연기금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연기금이 좌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다 보니까 자꾸 시장 기관 누계만 보시고 이거 팔았네? 그러니까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야 HTS장에서 기관계에서 투신 빼줘. 연기금만 넣어줘.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각한 겁니다. 시장 보시는 그 시각 자체를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봤어요. 표로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이 10월부터 해서 매도한 것처럼 보여져요. 11월 달 매수인데 이거는 일정 부분 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한 주 사세요.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월부터 해서 뭐 1월 달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2월, 3월, 4월 지금 뭐 거래일수 14일이고 거래일수는 별로 안 됩니다만 1조 1,700억 여전히 순매수. 선물 쪽에 유월물에 대한 누적 순매수 계속 쌓여 있죠.
거기에 뭐 개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입니다. 무슨 매수예요? 개인들 매도지. 거기에 기간 통계 나와 있고요. 연기금 나와 있고 투신. 제가 투신 보자 말씀드렸죠. 투신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기간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개인입니다. 이게. 개인. 예? 그렇게 해서 투신도 매도를 했다. 그러면 투신과 개인이 매도하는 장세.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채 끼는 장세. 연기금 조금뿐이 안 들어온 것 같지만 누적 순매수가 오히려 외국인보다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적 순매수, 매도가 없잖아요. 계속 순매수.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0포인트 버겁습니까? 오늘 장중에 지수가 막 밀리고 실질적으로는 오른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장중에. 아마 종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장중에 코스닥에서는 또 급락이 한번 연출했죠. 1% 이상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화면 보고 또 설명드립니다. 계속 반복 학습이에요. 지난번에 또 갖고 나왔던 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갖고 나오면 혼나잖아요. 보강을 했죠. 2015년 3월. 지난번에는 12월. 예? 2014년 12월. 딱 놓고 보시면은 전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에 이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맨날 주식형 펀드 잔고를 보는데 어떤 애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30조에 달하죠. 2007년 기준에. 근데 어떤 신문 보면은 뭐 75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전체 주식형에는 뭐가 포함돼 있다? 해외 주식형이 포함돼 있다. 이때도 환율 방어 차원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펀드 쪽에 자금 유입시키면서 급격하게 자금이 유입됐죠. 이 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박살났죠. 뭐 베트남, 중국 들어가 박살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환매. 자, 개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변화 추이인데 뭐 예전에 그 설명드렸던 내용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고요. 2007년까지 어떻게 개인들이 다 산 겁니다. 근데 계속 뭐 2000포인트 아닙니다. 그때 2달 딱 올라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015년까지 계속 환매죠. 환매. 개인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확실하게 하나 더 공부를 하십시오. 어떻게?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3가지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개인 비중, 그리고 법인 비중, 그리고 금융 비중, 금융투자자 비중이 있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요. 개인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및 비중주의 어떻게 되십니까? 예? 펀드를 드는데 개인 명의로 드는 그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략적으로 80%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뭐 굉장히 가파랐죠. 예? 가파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잔액을 보시면 계속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개인 장사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투신이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이 뭐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일반 법인도 개인 성향이죠. 일반 법인이니까. 그래서 일반 법인도 분위기 타서 올라왔던 부분이 계속 환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자, 국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법인이죠.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비중 보시면은 어느 시점부터 13년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최근 작년부터 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적인 부분까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갖고 나왔어요. 지난달에 갖고 나오면서 아직 지수가 완벽하게 2000포인트 안착되기 전에 자 3500포인트 갑니다. 왜요? 이때 당시 지금 현재 기준에 주식형 펀드 수대학 잔고 40조. 2005년도 이후부터 증가했던 주식형 펀드 2006년도 저점이 1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때 기준에 주식형 펀드가 국내 기준에서 40조. 근데 이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죠. 유동성이 더 풍부해져서 분위기 2100포인트 넘어가고 2200하고 2300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이야? 야 과열하냐? 에이 무슨 소리야. 미국은 더 갔는데 독일은 날아다니는데 스웨덴 가봤니? 스웨덴은 뭐 더 난리다. 그러면 또 과열 조장이 될 겁니다. 왜? 정부에서 지금 연기금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7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과열권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연기금 자금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면 왜 여기서부터 75%못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다른 국가는요.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뛰어넘고 다우가 35% 수준. 예? 우리나라 그러면 2000포인트만 기준 잡아도 35% 기준이면은 2700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어떻습니까? 뭐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나 있고 독일 말씀드린 독일, 그다음 영국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지금도 자신감 가지시고 다만 내동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무리한 추격매매 이것만 안 하시고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대응 전략 꾸리신다면은 충분하게 소외되지 않는 좋은 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복습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제가 세 타임으로 나눠갖고 있는데 앞 타임은 뭐 시황이었고요. 두 번째 타임은 종목이죠. 근데 종목인데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군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 부분을 복습이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드리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요. 최소 1조, 2조, 10조, 20조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도 1월 달 계속 언급드리고 1월 바닥 대비해서 10% 중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뭐 더 높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이고 완벽한 수익률을 꿈꾸신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수익률이 나타났는지 다시 검토를 해드리고 다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화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던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옛날 자료인데 3월 31일인데 3월 31일 날 갖고 나면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우리가 캔들 배웠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으면 매수 구간이 어디입니까? 막 전부 설명드리고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 당장 그날 저녁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 끝나자마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그때까지 공부해드리고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수하고 차익 실현 어떻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 교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소형주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종목 지금 오늘 또 노출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노출해드린 대림산업이란 말이에요.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럼 그 대림산업이 3월 31일 이후에 건설주들 어때요? 엄청난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한번 놓고 보실까요? 자, 3월 31일 날 Y에서 말씀드리고 야간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어. 이 그림 그대로 갖다 놓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관부터 정확히 이거를 복습을 하셔야죠. 그냥 갖고 나서 야 수익 났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매수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셔서 캔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매수구간, 손절구간 이런 거 없어요. 상승 잉태 그냥 별 3개짜리 딱 떴죠. 신뢰도 3개짜리에 매수 편입 구간 이 정도 라인이라면 손절이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다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날 방송에 갖고 나와서 야간 때 방송, 교육방송 또 해드리고 그 다음날 편입되실 수 있었고 그 다음날까지 편입되실 수 있었고 그죠? 자 보십시오. 손절 라인 여기까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또 무료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려요. 그럼 이때 올라가고 난단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죠? 이거 더 사도 됩니까? 어떻게 하죠? 더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매도 사인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매도 사인입니까? 제가 지금 캔들 공부 해드릴 때, 교육해드릴 때 이게 지금 매도 사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건설업종의 일봉 차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 또 강조를 또 드려요. 굳이 이러한 부분을 잊어버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탕3탕이 된다 할지라도 이란의 핵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이 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중동 쪽의 경기 부분에 대해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달러 강사가 일정 부분은 쉐어를 해줘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일가스 부분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좀 버거운 부분이 해소가 일부 됐죠. 어찌됐건 중동 경기에 대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의 건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까지 대림산업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갖고 나왔잖아요.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4월 7일 날 갖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를 겁을 냅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의 결론은 뭐냐? 자, 오늘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일봉 차트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라인을 다 뚫었어요.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GS건설, 현대건설 주요한 눌린 구간을 전부 다 뚫고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구간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후에 적절한 조정 그러고 나서 저 조정이 뭐 적은 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기다리던 조정인데 그리고 이때 나온 조정이 뭐였어요?
대우건설에 대해서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장중에 대우건설이. 그때 대우건설 붙잡기가 불안스럽다면은 여타 건설주들 왜 못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드릴 수 있냐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화랑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뭐 보조 지표를 또 활용하셔야 될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한 수급 부분이 개선돼 있다면 수급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강도로 매수세를 유입해서 이렇게 시세를 뿜어주는지 이러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매주 화요일 야간에는 815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무료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분들 공부하셔서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또 있어요. 종목 오늘 뭐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 업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주식 윤정도의 Y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 1월 달에 20일부터 방송해서 4주 동안은 주도주, 수급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 부분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집, 두산인프라코어가 작습니까? 시가총액 2조입니다. 2조짜리 종목에 대해서 매집이 단행돼 있고 그 매집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과매도 권역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절대 시장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편입해도 된다. 그 교육을 또 캔들을 통해서도 같이 해드렸죠. 수급과 캔들. 정확하게 그 수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을 표출해주는 국가가 없어요. HTS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기관 지분, 외국인 지분 표출되어 있는 거지 해외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이 뭐 다 외국인인데, 예? 미국 자산에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외국인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을 까먹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죠? 기술적 분석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든가 이평이라든가 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수급의 주체는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죠? 개인들이 아닌.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수급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표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1월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수급 부분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두산인프라코어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많은 대형주들을 언급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다 시세가 났고요. 다시 화면 놓고 보면서 두산인프라코어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뭐 지난 4월 8일, 4월 7일 이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교육자료 그대로예요. 뭐 예전에 추천드렸던 부분 캔들 교육부터 다시 해드릴 텐데 참 이렇게 18,000원이 보이십니까? 오늘 장중에 12,500원? 그럼 불과 뭐 며칠이에요? 1주, 2주? 1주, 2주 만에 18,000원, 12,500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적으세요? 적은 게 아니죠.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에서. 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봉 떨어질 때요. 그 전에 여기서 매매 사인이 아니라 교육을 해드렸고 여기서 장대 음봉 떨어졌을 때 여기서도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미 없이 눌린 구간은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 매수 구간이다. 보조지표의 매수 사인만 의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그 다음날 공개방송 이날이에요. 공개방송 장중에 교육시켜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18,000원 저점에서부터 최고 고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갖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량 300만 주 이상 터뜨리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더라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라면 추세적인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 장중에 또 교육방송 해드리면서 또 설명드리겠죠. 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의 흐름. 하락한 이후에 해머형 떴다. 이것을 변형, 샛별형으로 인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드렸죠. 편입 구간 왜 못 잡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똑같은 설명, 똑같은 자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절 구간 드리고요. 갭상승 나오죠? 여기서. 근데 아쉽게 여기서 거래량이 300만 주가 안 터졌어요. 250만 주, 70만 주 됐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미진하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량 죽었다가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캔들 다시 형성이 됐는데 어찌됐건
교육해드리고 편입 구간 형성됐고 차익 실현 구간 형성됐고 거기다 문자까지 보내드려요. 예? 교육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때 이걸 말씀드렸다면은 자, 이 정도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참여를 안 하세요? 그럼 매직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아,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면 안 되죠. 주식하시면서 힘드시면 되겠어요? 수익을 내셔야 될 판에?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35% 약탈 써있죠. 900만 주. 적은 물량입니까? 시가총액 2조짜리에 5% 가까운 매집이 됐다면 1,000억이에요. 1,000억 매집되고 여기서 0.6%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매집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수급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무료 교육 방송 때는 펀더멘탈 부분 다 말씀드리잖아요. 마켓 관련된 내용, 실적 관련된 내용. 그거 없이 어떻게 기술적 분석만 합니까?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방송에 그대로 갖고 나온 거 그대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녹화 방송 또 봐보세요. 이게 뭐 바뀌는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일도 교육방송 진행해 드릴 때 장중에 어디서 맥점을 잡아서 어떻게 편입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졸리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꼭 하세요. 820만 주, 아까는 900만 주라며 950만 주까지는 매수했어요. 그 부분이 손바뀜의 흐름 그리고 매집한 쪽 이외의 매도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3.98%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손바뀜까지 한다면 5% 이상의 매집이 됐고 HTS상 추정치가 11,945원이에요. 이제 올라서서 프리미엄 조금 붙었어. 이 정도 프리미엄 붙은 종목 갖고 왔네. 프리미엄 안 붙은 종목이 어딨어요? 매수해갖고 900억을 샀으면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900만 주를 샀으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부분 어디서 편입하시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어느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오늘 꼭 교육방송 참여하셔서요. 또 내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꼭 갖춰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더 볼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이거 사실상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막 이건 속이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왜 놓치시냐는 거예요. 아모레지 이런 거. 오늘 조정이 좀 나와서 쌤통이라고요? 이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난 종목인데 조정 요만큼 나왔다고 쌤통입니까? 저희는 차익 실현 다 했죠. 무료 문자도 다 보내드렸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거 방송 똑같이 여기 윤정도 몇 명 있어요? 4명 있네, 4명. 1명, 2명, 3명, 4명. 예? 입 터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누적 수급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 건데 이 화면 넘기면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캔들 배웠기 때문에 캔들 기준에서 1월 8일 에이구 윤종 대표 1월 8일 날은 방송 안 했는데 그죠? 1월 20일부터 했죠. 이걸 놓치셨다면은 그 다음 흐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제가 펀드멘탈 기준에서 말씀드렸죠. 연기금 매집주에 대해서 기간 정부 정책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액분 관련된 내용의 종목에 대해서 편입하시라고. 얘는 펀드멘탈 얘기는 거의 안 드렸어요. 제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드리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변형형 샛별형 떴습니다. 매수 구간 드렸습니다. 또 매도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떠요. 뭐가? 상승 장악형 별 3개짜리. 이런 걸 왜 편입을 못 하시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넘어가 버렸는데 원래는 그 뒷부분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자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화면으로 백으로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